예, 이번 시간에는 제3과목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51번 나가죠. 그래서 51번에 보면 소방 기본 법령상 200만 원의 그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했죠. 그래서 1번에 보면은 화재 조사를 위해서 요 관계 공무원이 관계 장소에 출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요 출입을 갖다 방해한 자, 이게 바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1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고요. 다음 2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이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3번에 가면 이 소방 특별조사를 갖다가 요 기피한 자, 요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4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을 방해한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51번 답은 바로 1번이 되죠. 다음 52번 나가죠. 자, 52번 마찬가지로 이 소방기본법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 소방기본법상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요 범위하고 기준 보조율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국고보조 대상사업 범위에 따른 소방활동장비하고 설비의 종류하고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거 대통령령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령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다음 3번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요 소방장비의 구입 및 설치는 국고보조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한다.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네요. 소방 헬리콥터하고 소방정의 구입 설치는 국고보조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에 기준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니고 이거 시행령에서 정하죠. 그래서 요 52번의 답은 바로 2번이 되고요. 자, 해설 쪽에 보면은 요 국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하고 기준 보조율을 보면은요. 자, 소방 자동차 요거 그 대상 범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방 헬리콥터, 소방정 해당이 되고 소방 전용 통신 설비하고 전산 설비 해당이 되죠.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종류하고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요 기준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53번 가죠. 자, 53번은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 화재 원인의 그 조사, 요 화재 원인 조사. 자, 이 화재 원인 조사는요, 첫 번째가 발화 원인이죠. 화재 원인 조사에는 발화 원인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견, 그 다음에 통보, 그 다음에 초기, 소화 상황 조사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연소 상황 조사, 그 다음에 피난 상황 조사,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 조사. 그래서 화재 원인 조사 이렇게 그
5가지. 그 다음에 그 피해조사 있죠? 피해조사는 크게 2가지예요. 인명피해조사하고, 그 다음에 재산피해죠. 그래서 요 화재 원인조사하고, 요 피해조사는 소방청장,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답이에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 원인조사하고 피해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54번 가죠. 54번부터 이제 소방공사업법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합병의 경우 지휘승계를 갖다가 신고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 찾는 거죠. 자, 1번에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들어가야 되죠. 2번째, 합병계약서 사본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병 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하고 등록수첩했는데 합병 후가 아니고 합병 전에 소방시설업 등록증하고 등록수첩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합병 공고문 사본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 소방시설업자의 그 지휘승계를 갖다가 신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지휘승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는 거. 그래서 제출해야 될 서류는 합병신고서, 그다음에 합병 전에 소방시설업 등록증하고 등록수첩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합병계약서 사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에 대한 서류, 그 다음에 합병 공고문 사본 들어가죠. 다음 55번 가죠. 자, 55번에 보면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상 요 수수료의 그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요 수수료 기준은요, 이 소방시설 설계업이 있죠. 그 다음에 공사업이 있죠. 그 다음에 감리업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방염처리업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요 전문일 경우 이놈은 다 수수료가 4만 원이고 나머지 일반 설계업, 공사업, 요 감리업, 요 일반일 경우에는 다 수수료가 요 2만 원이라는 거. 그래서 전문은 4만 원, 일반은 2만 원이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예요. 1번에 전문이니까 4만 원 맞죠. 그다음에 요 재발급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2만 원이 아니고 1만 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지휘승계 신고하려고 할 경우 요거 2만 원. 그다음에 일반일 경우에 당연히 2만 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답은 바로 2번이죠. 다음은 56번 가죠. 자, 56번은 소방시설 공사법에 대한 문제. 자, 소방시설과 이 하자 보수 보증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이 하자 보수 보증기관 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전기 분야 있죠? 이 전기 분야는 2년이고요. 기계 분야는 대부분 3년이죠.
그런데 기계 분야에 보면 요 피난기구 있죠? 이건 기계 분야인데 이건 2년이라는 거. 그다음에 전기 분야 중에 3년인 것은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있죠? 요 자탐 설비가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옳지 않은 거죠. 자, 피난기구는 기계 분야지만 아까 2년이라고 그랬죠. 요거 3년이 아닌 2년이죠. 그래서 그 틀린 것은 바로 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번에 요 자탐 설비는 전기 분야지만 요건 3년이라는 거. 자동 소화 장치는 기계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3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요 기계 분야죠. 해서 3년이 되는 거죠. 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2년인 것은 요 기계 분야의 요 피난기구, 유도등 전기 분야죠. 유도 표지 전기 분야, 비상 경보 설비 전기 분야, 비상 조명 등 전기 분야, 비상 방송 설비 전기 분야,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전기 분야죠. 그래서 여러분 요 피난 기구만 기계 분야인데 2년이라는 거. 그다음에 보증 기간이 3년인 것은 자동 소화 장치, 옥내 스프링, 간이 스프링, 물분무 등 옥외 소화전, 그다음에 요 자탐 설비가 전기 분야지만 3년이라는 거. 그다음에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그다음에 소화 활동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만 제외한. 그래서 요 소화 활동 설비가 3년 무제비죠.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그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 그다음에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무통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재현 설비, 그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비. 보시면은 여기 소화 활동 설비에서 요 비상 콘센트도 마찬가지네요. 요 비상 콘센트가 요것도 전기 분야예요. 그렇지만 기계 분야로 해당이 돼서 3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 무통만 요거는 하자 보증 기간이 2년이고 나머지는 다 3년이에요. 다음 57번 넘어가죠. 자, 57번은 소방시설 공사법에 관한 문제죠. 자,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에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맞는 거. 자,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하고 부위원장 1명을 제외한이 아니고 포함한이죠. 그래서 위원장 1명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게 바로 요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자, 그 위원은 보면 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은 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위촉될 수가 있죠. 이게 맞는 얘기죠. 2번이.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 아니고 과반수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죠. 네, 의원 임기는 요게 3년이에요. 그리고 2차례에 연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58번 가죠. 마찬가지로 이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관한 문제. 자,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갖다가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과징금을 갖다가 부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징금은 3천만 원 이하예요. 3천만 원 이하의 그 과징금을 갖다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갖다가 고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1번에 보면 서류를 의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요, 1차에 영업정지 3개월이고요. 이거는 과징금을 갖다가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법령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또 2번에 소방시설업의 그 시공하고 요 감리를 갖다가 함께 할 수 없는데 이를 갖다 같이 할 경우, 요거는 영업정지가 1차에 3개월이에요. 그런데 이용자의 그 불편을 줄 수 있거나 공익에 그 해칠 그 염려가 될 경우에는 요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즉 시공하고, 즉 소방시설 공사하고 소방공사 감리를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이를 같이 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요 관계 공무원 출입검사를 기피할 경우 마찬가지로 1차에 요거 영업정지 3개월이에요. 당연히 과징금 부과를 할 수가 대체할 수가 없죠. 공사감리자 변경했을 때 지정된 요 공사감리자하고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서로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걸 기피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3개월이에요. 마찬가지로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59번 가죠. 자, 59번 가기 전에요, 과징금 처분 한번 살펴보죠. 자, 요 시도지사는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3천만 원 이하의 요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등록에 취소하고 영업정지. 자, 시도지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시정이나 영업정지 처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이건 반드시 등록 취소. 그다음에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것도 당연히 반드시 등록 취소가 돼야 되죠. 그다음에 등록을 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1년 이상 휴업했을 때, 그다음에 다른 자에게 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 빌려준 경우, 그다음에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 취소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요 공사 감리자 변경했을 때 종전의 공사 감리자하고 지정된 이 공사 감리자하고 인수인계를 갖다가 기피했을 경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59번 넘어가죠. 자, 이 59번은 기존 건축물에다가 어떤 건물을 갖다가 증축했을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에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여기 기존 건축물이 있어요. 자, 여기 1층, 여기 2층 건물, 여기 3층 건물, 여기 4층 건물이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4층 위에다가 이 5층 건물을 이거를 증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기존 건축물이죠. 그러면 어떤 그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요 증축 부분만 현재 화재 안전 기준을 그 적용을 하고요. 기존 부분은 현재 화재 안전 기준이나 대통령령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존 부분하고 요 증축 부분 여기를 갖다가 뭘로 내와 구조로 된 기존 부분과 요 증축 부분이 내와 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부분은 그대로 증축 부분만 현재 대통령령이나 화재 안전 기준을 정해놓은 그 기준에 그 맞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기존 부분하고 요 증축 부분이 갑종 방화문, 자동 방화셨다 포함이죠. 그래서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아니면 자동차 생산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내부에다가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갖다가 신설할 경우, 증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 자동차 생산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다가 캐노피, 그래서 3면 이상의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 요건 여러분이 그 캐노피는 주유소에 가면 이게 많아요. 이쪽에 기둥 하나밖에 없죠. 벽 쪽에. 이쪽이 이제 벽이고, 이쪽에 이제 기둥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비를 갖다가 가릴 수 있는 천장을 해 놓은 곳. 이게 바로 캐노피예요. 3면 이상의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 이럴 경우에 마찬가지로 기존 부분하고 요 증축 부분 중간에다가 그 내와 구조 아니면 갑종 방화문 했을 경우에는 기존 부분은 현재 화재 안전 기준이나 대통령령의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증축된 부분만 새로운 그 현재 그 법령에 따른다는 거죠.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부분하고 증축 부분이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증축 부분만 현행 법령 따르면 되는 거죠. 이번에 기존 부분하고 증축 부분이 자동 방화 셔터, 요것도 갑종 방화문하고 동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을 따르지 않죠. 즉 증축 부분만 현행 법령을 따르면 돼요. 세 번째, 자동차 생산 공장 내부에 연면적 50제곱미터의 그 직원 휴게실. 50제곱이 아니고 요게 33제곱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요 3번이 바로 해당되지 않는 답이죠. 다시 말해서 50제곱미터 그 직원 휴게실을 증축할 경우에는 기존 부분하고 증축 부분 다 현행의 대통령령이나 화재 안전 기준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4번 자동차 생산 공장에 3면 이상의 벽이 없는 구조의 요 캐노피를 신설할 경우 요거는 기존 부분은 옛날 법령 그대로 놔두고 증축되는 부분만 현행 법령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죠. 자, 일부분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 대상물 전체에 대해서 증축 당시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증축이 될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 대상물 전체에 대해서 요 증축 당시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네, 맞죠? 지금 요 기존 부분이 4층까지 있는데 5층을 갖다가 이 증축을 할 경우에는 이 전체에 대해서 현행 법령을 따라야 되는데 4층하고 즉 기존 부분하고 요 증축 부분 사이에 요 자동 방화셔터 아니면 갑종 방화문, 그다음 33제곱미터 미만의 직원 휴게실, 그다음 캐노피 3면 이상이 벽이 없을 경우에는 요 증축 부분만 현행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이에요. 요거 잘 여러분이 법령을 여러 번 읽어보셔야 아마 이해가 쉽게 가실 거예요. 예, 다음은 60번 가죠. 자, 60번은 마찬가지로 이 소방시설법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는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특급, 그 다음에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 다음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 다음에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요, 요 층수가 50층 이상이죠. 이거는 지하층을 제외한 거. 그 다음에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 특급. 그 다음에 30층 이상. 이건 지하층을 포함을 하죠. 높이는 120m 이상일 경우. 이건 아파트 제외예요. 또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이거 마찬가지로 아파트 제외죠. 이럴 경우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가 30층 이상 지하층을 갖다가 제외,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거죠.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요거는 아파트 제외예요. 그 다음에 11층 이상.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이죠. 그 다음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요, 요 옥내소화전 설비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요 가연성 가스가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그 다음에 요 지하구가 모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또 뭐가 들어가냐? 이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이죠. 이게 바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 다음에 이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요, 특급에도 해당이 안 되고 1급에도 해당이 안 되고 2급에도 해당이 안 되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전부 상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2차 실기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선 지금 1급을 물어본 거죠. 1급 해당되는 거네요. 자, 지하구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2급에 해당이 되죠. 2급이 아니고 2급 맞죠. 그래서 철강 등 불연성 물품 저장 취급하는 창고 1급, 특급에도 해당이 안 되죠.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는 특급에서 예외가 되고요. 다음에 1급에서도 요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도 마찬가지로 제외가 돼요. 또 뭐 2급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건 해당이 안 되고요. 층수가 10층이고 연면적이 15,000제곱이죠. 그래서 요 층수에 관계없이 연면적이 15,000제곱 이상이면 요거 바로 그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답. 4번에 층수가 20층이고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60m 이상, 60m인 아파트. 이건 어디에 들어가요? 이건 2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요 구분은 꼭 여러분이 2차 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50층 이상 지하층을 갖다가 제외,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 지하층을 요건 포함을 한 거죠.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데 아파트는 제외, 또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제외죠.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30층 이상 지하층을 갖다 제외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 연면적 15,000제곱 이상 아파트는 제외죠.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 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 취급. 그다음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요거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서 옥스간물 설치 대상이죠.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지하고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그다음에 요 상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특급, 1급, 2급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한 대상이죠. 그다음에 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있죠.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2차 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예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최소 선임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아파트는요, 300세대 이상인 요 아파트만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기본이 1명이에요. 그 다음에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을 해야 되죠. 자, 아파트에 소방안전 보조자죠. 그래서 아파트는 요 300인 이상이니까 299세대 있죠. 여기에는 보조자를 두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300세대부터 599세대죠. 여기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1명을 두어야 되죠. 그 다음에 600세대부터 290기니까 899세대죠. 여기까지는 2명을 둬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900세대부터 1199세대. 여기는 3명을 둬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3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00세대일 경우에는 1명, 즉, 그 다음에 600세대가 되면 2명, 900세대가 되면 3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그 명수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이에요. 아파트 말고. 일반은 14,999제곱미터. 요 이하는 299세대 이하는 안 두고요. 14,999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보조자 안 둬도 돼요. 그런데 15,000제곱미터에서부터 29,999제곱미터 연면적이 이럴 경우에는 보조 안전관리자 1명만 두면 되죠. 그러나 여기 3만 제곱부터 44,999제곱미터 일 경우에는 2명. 그 다음에 45,000부터 59,999제곱미터 일 경우에는 보조 안전관리자를 3명 이상 둬야 된다는 거죠. 초과되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한다는 거. 요 내용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요 공동주택 중에서 요 기숙사나, 그 다음에 의료시설, 병원 같은 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수련시설, 요 숙박시설. 그래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 이런 숙박시설은 제외죠. 이럴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1명을 반드시 둬야 된다는 거. 이건 실기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예요. 다음 61번 가죠. 자, 61번은 임시소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자, 임시소방시설은요, 소관, 비관,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죠. 소화기하고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에서 요 4가지죠. 그래서 아닌 거 찾는 거니까 요 간이 완강기가 바로 소관, 비관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임시 소방시설의 그 종류는요, 소화기하고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에서 소관, 비관. 다음은 62번 가죠. 자, 소방시설법에 대한 그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는 거예요. 자, 시도지사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등록 수첩을 재교부해야 된다. 이게 바로 맞는 얘기죠. 1번이. 2번에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소방시설 관리업을 휴폐업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3일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아니고 시도지사한테 등록증하고 등록수첩을 반납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3번에 시도지사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로부터 변경신고를 받을 때에는 7일이 아니고 3일 이내에 등록증하고 등록수첩 새로 교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소방시설 관리업에 등록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죠. 자, 이 피성년 후견인은 뭐냐? 이거는 그 질병이나 아니면 뭐 노령,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있죠? 이런 분은 그 사무적 처리 능력이 없어.
사무 처리 능력이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신적 장애인이죠. 이런 사람은 무조건 결격 사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바로 틀린 거죠. 다음 63번 가죠. 자, 63번. 소방시설법에 대한 문제죠.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이 의원은 근린생활시설 맞죠? 보건소, 요거 업무시설 맞죠? 요양병원, 요거 의료시설 맞죠? 그 다음에 요 동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고 요건 문화집회시설이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이 62번까지였죠. 63번은 안 해도 되겠네요. 요 앞에서 제가 요 62번까지 했죠. 64번 그냥 또 한 번 더 하죠. 자, 이 동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요 공연장, 그 다음에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